자, 현 시각이 10시 43분입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5포인트 조정받고 있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3포인트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나 주변 증시가 빠졌던 것에 비해서는 나름 견조하게 저점 매수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게 이게 만약에 어제 장이 열렸다면은 어제 장은 많이 급락을 줬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위로 올려다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미 선물 지수가 밑에서 더 위로 올라가지고 있죠. 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오늘 반영되면서 오늘 지수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간 분위기들, 이건 당연히 FOMC 회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작용을 하고 향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2013년도 5월달입니다. 보시면 2013년도 5월달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주가가 밑으로 빠지긴 빠져요. 여기요, 이렇게요. 정말 이게 지나갔으니까 이 얘기지, 이때 2015년 이후에 주가 빠진 거 보면 큰 폭으로 빠집니다. 또 실제 테이퍼링을 실시하면서 주가가 밑으로 가는 분위기들도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이 마감되는 게 2013년도 10월달인데,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좀 낫다라고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이 시장이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 얘기 나와도 이게 뭐 당연한 거야. 근데 오늘 마감된 FOMC 정례회의 결과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덜 매파적이었다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완전하게 테이퍼에 대한 어떤 스케줄, 요런 스케줄이 정확하게 언제 뭐 하겠다 이게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다만 지금 이틀간 FOMC 회의를 마감한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1200가 지금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곧 축소할 수 있을 것, 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곧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역시 그것은 고용과 물가죠. 이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계속된다면은 FOMC는 자산 매입 속도를 완화시키는 것을 꼭 정당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금리 전망치를 보면 지난 6월 달에는 내년에 금리 인상이 7명이었는데 이제는 18명 중에서 18명, 그러니까 원래는 19명인데 1명이 공소이거든요. 이 18명인데 이 중에서 9명이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요번에는 정확한 스케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빠르면 요번 11월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 시작한다, 그리고 곧이어 12월 달부터 시행할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된 상태에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얘가 주가가 미리 빠져 내려와 있어요. 그죠? 헝다그룹이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미리 빠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밑으로 빠져 내려가더라도 저점에서 매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내려가더라도 이건 외봉이에요. 이거 많이 얘기하죠. 이거 외봉이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내려갈 때가 한 번도 미국 시장에 발을 담그지 않은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13분의 1은 내가 일단 베팅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헝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헝다 문제 이건 한번 보시죠. 자, 중국의 주시장입니다. 이틀 동안 쉬었다가 어제 열린 시장에서 올라갔고요. 오늘도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왜 주가가 위로 올라갈까요? 헝다그룹은 물론 부동산에서 2등 정도 하고 있고, 지난 2017년도에는 포춘주에 실린 그 중국의 재벌 순위에서 1위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리만 사태처럼 그렇게 커질 것이 할 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쪽이에요. 뉴스 얘기했던 대로. 일단은 요번에 지금 360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지만 우리에 비해서 규모가 10배 이상이나 큰 중국의 입장을 보면 그게 크지가 않고요. 헝다뿐만 아니라 비포, 부동산 재벌들 비포를 다 합쳐봤자 워낙 업체들이 많으니까 전체의 1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만 사태처럼 이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쪽이고요. 또 하나는
위안화 채권에 대해서는 23일 날 돌아오는 이 채권에 대해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헝다그룹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 개인 지분이 이미 70%나 되고 엄청나게 배당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는 망해도 이 최대 주주인 회장은 오히려 지금 돈방석에 올라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경영진은 퇴출시킨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살려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중국식 표현의 서면이겠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여기에 지금 목마들고 있습니다. 막 가서 항의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거 뭐 3대가 털어갖고 집 요번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터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는 살리는데, 예전에 완다그룹이 한번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의 AMC 극장 뭐 인수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만약에 은행이 있다, 공산은행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담보를 제공해 놓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돈을 갖다가 그 담보를 받아갖고 진출했던, 여기 근데 정치권 엮이면서 완다그룹이 날아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헝다 여기는 전체까지 나왔는데요. 이건 뭐 물론 어느 쪽으로 불똥이 뜰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거 자체가 고용의 문제가 있고, 또 이 헝다그룹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자기 해당하는 그 성에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냈던 이 업체고, 너무나 많은 이 중국 서민들이 많이 콕겨 있기 때문에 여긴 살릴 것이다라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보통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쉽게 하면 공산당게 많잖아요. 그죠?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살릴 가능성이 높다, 아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기업인 헝다, 요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위안화 이자는 일단 지급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인민은행도 대규모의 유동성을 갖다가 공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진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현재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내려갈 때는 이게 일단 외봉이에요. 일단 미국이 살아야 우리도 살거든요. 그래프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외봉이기 때문에 얘는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어차피 요번 달이 음봉이기 때문에 얘가 조정이지만 얘가 5일선 위에 올라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내려가는 요 모습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모바일 회원님들은 오늘 얘를 아침에 이쪽은 이쪽을 레버지 올려서 사줬고요. 이쪽은 25,500원대 가고 있는데요. 25,400원부터 25,200원까지 25,210원까지 갔었네요. 레버리지 사주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니까 레버리지 10% 그냥 끼고 가는 이런 매매를 가지고 위에서 일부 청산한 매매를 가고 있습니다. 결론, 얘는 두 번의 매수 찬스가 있다는 말씀을 눈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서 여전히 매수 찬스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이 장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오늘이 위클리 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클리 옵션이기 때문에 얘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장사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쫓아가면서 매돈 때리면 안 되죠. 얘가, 그죠? 그런데 위에서는 상승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 때만큼은 위에서는 같이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서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시장에 무게중심이 있는 종목군단들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쭉 한번 보시죠. 쭉 보시면요,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이렇게 쭉 보시면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이들 종목군들이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에어부산 굉장히 강하네요. 주가 흐름 보면은,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굉장히 강합니다. 막 10%대 이상 막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일부 나머지 재료들, 지리산 방영한다 그러죠. A스토리 뭐 이런 것들 지금 올라가지고 있고요. 또 나머지 일부 지금 보시면 세종공과 같은 이런 종목군들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위드 코로나 종목군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역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역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죠? 위드 코로나, 요게 아주 굉장히 강하네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상방향으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 종목군단들이 이들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대에서 매수가
나름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상단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것들도 같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기 시트라가 인텔리안 테크 이런 것들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될 수 있다 라는 쪽에서 이들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 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것들 뭐 이런 종목군들 정답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 줬습니다. 한솔케미칼 이것들은 뭐 조종시 공략했던 종목인데 오늘 아주 굉장히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저가권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형성되니까요. 상방향으로 모양을 만드는 종목군단들 그 다음에 역시 눌림목에 있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단들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 상방향으로 모양이 아직 완전히 깨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조정을 받아도 다시 위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게 있다라는 쪽에다가 비중을 맞추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오늘은 위클리 옵션이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다. 다만 리미트 공략 저점에서 내려갈 때 리미트 공략이 아주 좋다. 위드 코로나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섹터 그 다음에 4차 산업 섹터 뭐 이런 종목군단들은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전히 뭐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한 번도 내가 미국을 안 하신 분들은요 요번 달에 주가가 조정할 때가 찬스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사면 안 되죠. 내려갈 때마다 하단에서 줍줍 그러면 결국은 내가 수익이 나옵니다. 한 번에만 투자하면 됩니다. 얘는 지금 현재 모양을 보시면요 외봉의 구간에 있어요. 외봉이면 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요 점을 특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뭐였죠? 20이 외봉이면 얘는 마틴길전에 썼단다 그랬죠. 마틴길전의 위력이 여기서 그대로 발휘되고 있고요. 요거 올라가면 이선은 저항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저점대 매수는 꾸준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최근에 제가 조정받지만 얘가 꺾임의 조정은 아니고 두 번의 찬스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조정을 줬을 때 내가 배팅을 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단들은 요 종목군들 중에서 역시 마이너스 3%대 이내에 조정받는 종목을 중심해서 관심 갖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